자, 1번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를 간단히 하면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x제곱, 2x제곱, 3x제곱 생기죠. 네, a 더하기 b를 보시면 x제곱부터 보시면 x제곱, 2x제곱, 3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y 하나 있고 y제곱 없어지네요. 간단히 5번 갈 수 있고, 2번 합집합의 원소의 합집합 양쪽에 있는 거 다 하나씩 갖고 오자. 1, 2, 3, 5. 자, 이것도 눈으로 푸는 거죠. 11. 3번 i 곱하기 2 빼기 마이너스 i. 자, i 곱하기 2 빼기 마이너스 i. 자, 2i 마이너스의 i 제곱. 네, 1이 되겠네요. 1 더하기 2i. 4번. 4번에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외분하는 점 C, P. 네. 2대 1이다. 2대 1이다. 그러면 결국 요게 1대 1이다라는 얘기니까 B가 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훨씬 더 편해요. 네, 그래서 B가 AP의 중점이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가 A, B고 여기가 마이너스 2, 0니까요. 네. 그러면 A는 아니죠. 반대다. P가 여기 중점이 A가 A, B고 P점은 10,0이죠. 네, 10,0이니까 여기는 잘못 썼네요. 여기가 10,0이다. 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8, 4. 그 다음에 B는 2분의 0 더하기 0 해서 0 해서 4,0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4다. 이렇게 간단히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안 넘어가냐. 5번. 다음은 함수 f, x에서 x로 가는 거다. 6에서 함수값, 6의 함수값과 6의 함수값, 6에서 쭉 보내니까 어디로 간다? 4로 간다. 이거 됐고요. f6은 4 더하기 f 인버스의 8이니까 8에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f 인버스는 방향이 반대니까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4 플러스 2는 6이다. 이렇게 간단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6번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물었는데, 요거부터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전개를 한번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네, c제곱이죠. 네, c제곱에 더하기 2배의 ab, 그 다음에 이제 bc를 잡으려니 c가 음수니까요.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고, 요 값이 지금 25라고 했죠? 네, 25고, 요 값은 지금 얼마가 되느냐?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9가 되겠다. 이렇게 간단히 찾으시면 되고, 2차 부등식의 해가 저렇더라. 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부등식의 해긴 하지만 여기 지금 부등호가 여기 작다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사이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a는 제로다라는 말의 해가, 요것의 해가 x는 b와 6이다라는 걸로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6이고 여기는 b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b 플러스 6은 8 해서 b는 2. 그러면 a는 2 곱하기 6 해서 12. 이렇게 해서 14 간단히 잡으시면 되겠다. 8번에 9개의 숫자를 연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그러면 주의하셔야 될 거 맨 처음은 반드시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1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0으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 아이고 왜 자꾸 이게 나오냐?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 중에서 내가 0이 들어갈 자리 3개를 뽑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네, 일단 자연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1로 시작을 해야 되고, 서로 다른 자연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0을 어디 자리에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아니, 10번, 아니, 9번. 역함수에 대해 역함수의 성질 물어보고 있네요. F 인버스의 A가 B다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면 F에다가 내가 B를 넣으면 A가 나온다. 이 얘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A를 넣은 게 지금 같으면 B겠네요. 네. 대응이 네. B를 F에 의해서 A로 보내는 게 B를 A로 보내는 대응이 F라면 A를 B로 보내는 대응은 F 인버스다. 이 성질 이용을 해서 풀겠죠. 그래서 F 인버스의 O는 A다 그러면 F의 A가 5다라는 말과 같다. 그러면 루트에 2A 빼기 4 더하기 3은 5가 된다. 네, 루트에 2A 빼기 4는 2. 자, 그래서 2A 빼기 4가 4니까요. A가 얼마? 바로 4가 나옵니다. 이거 역함수 성질 잘 기억을 하시고요. 10번에 6개의 자석이 있는데 AB를 포함한 5명이고요. AB는 같은 줄, 나머지는 맞은편 줄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AB와 나머지 3명 CDE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야 되고 얘들 둘이가 여기 지금 자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 번호가 지금 적혀 있죠? 1, 2, 3, 뭐 4, 5, 6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AB가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갈 거냐, 4, 5, 6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정해주는 거 일단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AB가 만약에 1, 2, 3 쪽으로 갔다. 그럼 얘들의 위치를 정하는 거, 서로 다른 거 3개 중에 2개를 택해서 나열한다. 왜 AB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CD는 맞은편에서, 네, 그냥 나열하는 거 된다. 18개가 나온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18개가 아니죠. 얼마입니까? 662, 36에 72네요.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AB의 구분이 조금 필요한 상태에서 뭐 그러니까 AB와 CD의 위치를 먼저 정해주고 그다음에 AB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세 개 자리 중에서 2개를 택해서 나열한다. 번호가 있기 때문에 나열한다. 구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CD는 그냥 3개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2차 함수가 x축에 이렇게 떠 있거나 접하거나 이런 상황이죠. 네, 이렇게 될 조건. 판별식이 0 이하가 될 조건은 뭐 최고차항의 개수는 0보다 크고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2차항의 개수는 0보다 크니까 4분의 d를 갖고 와서 k제곱 마이너스의 2k 플러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5,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 값이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니까요. 정수는 5 빼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서 8개 정도 생각을. 아니다. 몇 개냐? 8개인데? 잠깐만요. 여기 이거 0이니까 0 들어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죠? 네,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8개인데. 답이 없지? 왜 이게 답이 없냐? 이상하네요. 이게 왜 답이 없지? 아이고, 이거 여기 3이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여기 3이다, 그죠? 플러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네요. 네, 마이너스 3부터, 네, 5까지니까 몇 개입니까? 9개죠? 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하려다 보니 자꾸 계산이 틀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12번에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두 개가 있어요.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네, 정육면체가 작은 거, 이렇게 큰 거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것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한 변의 길이가 A, 한 변의 길이가 B,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60이다. 그러면 정육면체에는 모서리가 몇 개? 12개가 있죠. 12개의 A 더하기 B 값이 60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 10이 아니 5죠. 네, 5란 얘기고.
건널비는 a제곱의 값이 6개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b제곱도 6개가 있고 면이 6개니까요. 네, 6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126이다. 아,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1이다 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묻는 부피의 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의 합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될 테니까요. 네, 곱셈 공식 변형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3ab의 a 더하기 b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a, b의 값을 알아야겠다라는 말이니까요. 자, 25는 21 더하기 2 a, b가 될 거고요. a, b가 얼마다? 2가 되겠구나. 자, 이제 너 보시면 5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된다. 그죠? 125에서 얼마입니까? 60, 얼마죠? 30을 뺐나요? 그래서 95가 나온다. 이런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에 연립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데 연립방정식 풀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미지수가 2차잖아요. 이 두 개고 2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1차의 관계식을 얻어내셔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1차의 관계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x제곱 빼기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제로다 라고 했을 때 x 빼기 3y x 더하기 y는 제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x는 3y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y. 자, 근데 해가 지금 보시면은 둘 다 양수란 얘기니까 같은 보호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안 됩니다. 두 개의 보호가 다른 경우니까 안 돼요. 네, 그래서 요 경우 하나만 된다는 얘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기 때문에 x제곱 자리에 9y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입니까? 20. 네, y제곱은 2. 따라서 y는 루트 2다. 그죠? 자, y가 루트 2면 x는 3루트 2니까요. 네, 합분 x 더하기 y 값은 4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의 관계식을 잡아야 우리가 연립 방식 풀 수 있다. 미지수 2개 2차식으로 주어진 경우. 네. 다음에 14번에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의 각 칸에 1부터 9까지가 적혀 있다. 조건이 지금 어떻게 뽑느냐? 다 서로 다른 가로줄, 서로 다른 세로줄. 예를 들면 2, 4. 예를 들면 또 어떤 경우가 될까요? 6, 8, 뭐 이런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로줄도 다르고 가로줄도 다르고.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일단 줄 세 개가 있잖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요 세 개의 줄에서 내가 두 개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저 위에 먼저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를 줄을 뽑았는데 그럼 내가 얘하고 얘를 뽑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칸이 이렇게 나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여기 1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1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뽑을 수 있는 게 8하고 9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내가 2를 뽑아도 7하고 9 이렇게 가능하고 3을 뽑아도 7, 8 이렇게 두 개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줄에서 뽑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고 각가지 경우마다 더 밑에 두 번째 줄에서 뽑을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히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18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줄을 먼저 좀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첫 번째 줄을 할 건지, 네, 이 줄, 이 줄, 이 줄, 셋 중에서 어떤 걸 택할 건지, 그 다음에 각각의 줄에서 하나가 정해지면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한 개의 줄에 대해서,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5번에 무리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1,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다. 자, 그림을 좀 그려보고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5. 그러니까 얘는 y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니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은 거는 우리가 이 형태 4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요거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맞아요? 이게 루트 x, 얘는 위아래가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x, 얘는 루트의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 기본 형태가 요거잖아요. 그죠? 요걸 x축으로 1 가고 y축으로 5 같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1 가고 5 같다 뭐 이 정도. 여기가 1, 여기가 5. 그래서 밑에서 뭐 요렇게 떨어지는 이런 정도의 그림이 처음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y도 마이너스 x 더하기 k 같으면은 이거는 1차 함수잖아요. 그죠? 1차 함수고 k 값이라고 하는 거는 y 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x 절편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x에 0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3이 나오죠? 또 y 절편 값이 가능한 건데 만약에 기울기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k가 지금 3인 경우인데 1, 4분면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축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하는 게 없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3일 때니까 여기 4일 때를 우리가 한번 그어 본다고 치면 여기가 4일 때라고 치면 여기 당연히 만나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날 때 값은 얼마냐 그어 보시면 요 때는 y절편이 6이에요. 그죠? 여기가 1,5기 때문에 여기 1학 x 더하기 y는 k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k 값이 6이 되는 거고 당연히 요 사이에 하나 더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얼마? 여기가 지금 요 점이 여기는 k가 4일 때, 얘는 k가 4일 때라는 얘기고 요거는 k가 5일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6일 때까지도 우리가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 1, 4분면에서 만난다. 그래서 k 값의 합은 4 더하기 5 더하기 6이다 해서 15가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무리함수든 주리함수든 그래프를 일단 못 그리시면 일단은 좀 힘들어요. 당연히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1차 함수하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론 문제인데요. 추론 문제는 위아래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윗줄, 아랫줄, 위아래. 변화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느냐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는 바뀌는 부분을 왜 어떻게든가 역으로 조금 추론한다는 건 자체가 결국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랫줄에서 윗줄 아시겠습니까? 이런 정도고요. 뭐 이렇게 조금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내도록 시험 치면 계속 이런 문제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빼기 x가 어떻게 되느냐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fx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죠? 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fx 빼기 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에 x 더하기 2k에서 얼마? x를 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x가 빠진다, 그죠? 이상한데? 이거 빠져야 되는데? 어, fx 마이너스 x가 네. 그러면 요게 식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가 되고 더하기 2k가 되니까 요 놈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앞에 처음 x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고 나면 x 마이너스 2만 남아요. 여기 플러스 2k가 요렇게 해서 2k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다? 가가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요 놈이 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gx라고 하는 거는 합성을 한 거잖아요. f를 두 번 합성한 거니까 G의 K, 요 부분을 좀 보시려면 G의 K라고 하는 게 F의 K, 다시 F의 K네요. 네. 그러면 요게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F의 K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F의 K는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K 더하기 2K가 되죠? 그러면 K제곱 플러스 1의 K니까 K만 남는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F의 K가 F의 K고, F의 K도 다시 K,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게 나가 되나요? 네, 요게 나가 되겠고요. 다음에 G의 2를 물었는데, G의 2도 한번 구해보면, G의 2는 F의 F2니까 F2부터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F2. F2는 4 빼기 K 더하기 1에 2 더하기 2K잖아요? 그러면 2K가 지워지고 4 빼기 2, 다시 2가 나온다, 그죠? F에 2가 나오고 다시 F에 2는 2가 되겠죠. 그럼 요 놈이 뭐가 된다? 다가 되겠구나. 결국 답은 다 찾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뭐 순서대로 하다 보니 차근차근 다 나오네요. 자, 그래서 P의 5라는 값은 3이 될 거고요. Q에 얼마죠? Q에 4를 넣으면은 그냥 4고요. A는 2가 되죠. 그래서 3 더하기 4 더하기 2에서 9가 되겠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차근차근 요거는 그냥 뭐 하다 보니 잘 되네요. 어렵지 않게. 다음에 17번에
좌표 평면 위점 A 8,6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OH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I라 하자. BH는 BI다. 자, A, B의 방정식을 지금 구해야 된다. A라는 점, 여기 그림에다 바로 표시할게요. A라는 점은 8,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더 알아야 되냐? 여기 있는 요 B라는 점의 좌표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요 mx 더하기 n을 알고 y는 mx 더하기 n 요걸 알기 위해서는 B의 좌표가 구해지면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지금 뭐 BH, BI라고 주어져 있는데 일단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고 어쨌든 필요한 거는 B의 좌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8,6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 놈이 6이다, 요 놈이 8이다 정도까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0이다까지 나옵니다. 자, B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결국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B의 X좌표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즉, OB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OB의 길이. OB의 길이를 A라고 둘게요. 그러면 BH 길이가 8-A가 되고, 그러면 이게 8-A하고 같아지죠. BI하고 길이가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삼각형 OBI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죠. A제곱이라는 건,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하나 빼먹었네요. 네. 여기가 6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삼각형 지금 BHA 요거랑 삼각형 BIA가 합동이 나옵니다. RHS, BH하고 BI가 같기 때문에 AB를 공통으로 하고, 네. 그래서 BH하고 BA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RHS 합동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AI의 길이가 6이 나온다. 즉, OI의 길이가 4라는 것까지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OBI로 돌아가서 A제곱은 8-A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하고 같다. 그럼 여기고 64 빼기 16의 A 더하기 16 80이니까 A가 5가 나온다. 이런 정도가 되죠. 즉 B의 좌표는 5,0이구나. 그 다음에 A는 8,6이니까요. 기울기부터 찾아볼까요? 기울기는 8 빼기 5, 6 빼기 0. 2구나. 그 다음에 이제 y는 2x 플러스 n에서 여기 5,0을 넣으면 n 값은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n 플러스 n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문제 풀 때 뭘 구해야 되느냐 요걸 반드시 좀 아셔야 돼요.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들어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로 필요한 거 B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이제 8번이 아니고 18번이네요. 자, 은행 A 또는 B를 이용하는 고객 중 남자 35명.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남자 35명, 여자 30명. 은행은 A, B 두 개가 있고요.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하고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은 80이다. 자, 요 말을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 number of A 이렇게 쓰고요.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 네, 요거는 number of B라고 쓸게요. 그러면 가의 말은 number of A 더하기 number of B 값이 그냥 80이다. 요 얘기입니다. 다음에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 네. 그리고 네, 두 은행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가 같다. 자, 요거분들 상황을 지금 집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어려운데 따로따로 보시기 조금 권해드리는데, 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는 남자 쪽에서 생각을 좀 할 거고요. 똑같이 여자 쪽에서도 이렇게 A와 B가 있다. 여기도 여자 쪽에서 이렇게 있다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 조건은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거냐면 나 부분은 이쪽 부분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한 은행만 이용하는 부분. 근데 이 안에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갈수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부분 합친 거를 내가 x, 요 부분 합친 거를 x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number of A 더하기 number of B가 80이라고 한 거. 그러니까 A의 전체 개수, 남자 여자 합친 거. 그 다음에 B를 이용하는 남자 여자의 수를 합친 거 두 개가 그냥 80이더라. 그러니까 공통인 것도 다 따로 두 번 더 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남자는 총 35명이잖아요. 남자는 A 아니면 B니까 여기가 35 마이너스 X, 여기는 3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가 조건에서 나온 부분을 우리가 주어진 상황대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넘버 오브 A, 남자 입장에서의 넘버 오브 A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 전체로 다 같이 표현할게요.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하고 이 넘버 오브 A하고 넘버 오브 B를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면 X에다가 지금 35 빼기 X가 몇 개 들어가느냐? 두 번 들어가요. A에서 한 번, B에서 한 번. 그럼 여자 입장에서도 한번 볼게요. 여자 입장에서도 X에다가 35 마이너스, 이제 35가 아니죠? 네. 35가 아니라 30이죠? 네, 30 마이너스 x를 두 번 들어간 거예요. A 쪽에서 한 번, A 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다음에 B 쪽에서 한 번. 그래서 30 마이너스 x가 두 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합치면 결국 남자, 여자, A은행, B은행은 어차피 남자 아니면 여자가 이용하는 거니까 다 합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80이다. 요게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식을 좀 계산을 하면 2x 빼기 4x고 여기는 70이고 여기는 60이죠. 이게 82가 되죠. 그래서 2x가 얼마인가요? 130에 82, 48. 네, x가 24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게 x가 아니라 30-x 이 부분을 찾는 거잖아요. 30-x. 맞나요?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라 그랬죠. 여자 고객의 수. 모두 이용하는 즉 30-x의 값이 우리가 찾는 답이기 때문에 30-x는 6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는 좀 표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은행이든 A은행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도 남자 아니면 여자, B은행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도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합집합의 가 조건의 의미가 합집합이 아니라 그냥 A 이용하는 사람들 따로 한번, B 이용하는 사람들 따로 한번 해서 합친 거다 그냥. 그냥 네, 합집합이 아니라 그냥 더한 거다 단순히. 요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다음은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고 네 변이 각각 x축,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이다. 자, 이거는 D라는 점을 X축, Y축 원점 대칭한 게, 네, 뭐 A, B, C다 이런 뜻입니다. D라는 점을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두면 C라는 점은 뭐 X축 대칭을 해서 A, 마이너스 B, A는 Y축 대칭해서 마이너스 A, B, B는 원점 대칭해서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야지 주어진 처음 얘기하는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고 이렇게 X축,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2a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2b 이런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일단 먼저 좀 이해를 정확하게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가는 AD가 AB보다 크고 2보다 크다. AD가 더 기니까요. AB의 길이는 2B잖아요. 네, B가 1보다 크고요. A는 그 1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가로가 더 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 나 조건을 봅시다. 직사각형 ABCD를 이만큼 들어 올렸더니 둘러싸인 게 18이다. 이만큼 들어 올렸잖아요. 그죠? 이만큼 들어 올렸다. 네, 요거보다는 다부터 할게요. 다를 먼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다를 먼저 보고 나를 찾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의 ABCD를 Y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부분의 직사각형의 내부와 또 공통 부분은 16이다. 자, 요거는 다부터 하는 이유가 바로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런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완벽한 대칭성을 갖고 있는 요런 그림 직사각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B를 Y = X 대칭하면 B, A가 되겠죠. Y = X 대칭, Y = X 이렇게 대칭을 시켰다고 치면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오고
그 다음에는 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는 여기 오는 거죠. 즉, 여기는 b,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였던 게, 마이너스 b, a 이런 정도. 즉, 요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게 눈에 좀 보이시면 좋겠어요.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느냐? 요렇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요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요 면적이 16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요 전체 면적이 16이다라는 얘기는 요거 하나가 얘 하나가 얼마다? 4다라는 얘기가 같고, 그럼 요 한 변의 길이가 2가 나온다. 요게 돼야 돼요. 정사각형이 들어올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요게 2라는 얘기는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b였죠? 네, b니까 정사각형이 들어오죠. 그래서 b 값이 2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도 B, 여기도 B잖아요. 그죠? 여기도 B, 여기도 B. 네, 그래서 B 값이 2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를 보는 게 조금 더 쉽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를 한번 보도록 하면, 나 조건을 한번 보면, 어, 이만큼 들어 올렸다라는 말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이만큼 들어 올렸으니,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가 Y 좌표가 2이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 올린 거는 똑같은 B만큼 들어 올린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 거냐면 이번에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원래 B 값이 2였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에 들어올 원점에 아니 x축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a, 4가 될 거고 여기는 a, 2였고 여기는 a,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가 여기로 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a, 4가 됐을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a, 2가 됐을 상황. 그러니까 교집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이게 18이 나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높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높이가 2가 됐고 여기 가로가 9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2a의 값이 9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2b의 값은 얼마? 4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둘러싸인 집 사각형 ABCD의 면적이라는 건 2a 곱하기 2b하고 같은 거니까 36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지 좀 이렇게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셔야 될 텐데요. 네, 2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정말 조금 까다로운 게 하나가 어지러워. 하나가 좀 지저분해요. 하나가 내가 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일단 한번 봅시다. 3차 시기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F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 말은 기억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말은 F에 1 넣었을 때 0 나오느냐 요거 확인하는 것과 같다. 이해됩니까? 인수 정리에 대한 거죠. 1 넣어서 0 나오면 1차식 X-1을 인수로 갖는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인수 정리. 네,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F에 1을 넣어보면 1 더하기 2A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에 1 마이너스 B제곱. 자, B제곱 지워지고 2A 마이너스 2A 지고 마이너스 1 지워지고 0 나옵니다. 그러면 기억 맞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기억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돼야 니은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fx식을 조금 인수분해를 해놓고 좀 시작을 할게요. x세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그럼 얘가 x-1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2차식이 x제곱이 있어야 x세제곱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b제곱이 있어야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제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차항의 개수가 2a-1의 x제곱이니까 여기 2ax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2ax 제곱이 만들어지면서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좀 됐고요. 니은이 되게 조금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음수 두 개에 대해서 어떤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하는 거를 만족하는 게 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는 2다. 그러니까 어떤이니까 항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0보다 작은 AB를 잡아서 실근의 개수를 2개로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게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이란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음수 2개를 잡았을 때 조건을 만족시키게 접하게 또 뭐 이중근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fx가 이제 인수분해된 걸 갖고 와버리면 x-1하고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제곱 요걸 만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건이 a하고 b하고 둘 다 음수인 상황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 뒷부분 요 2차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판별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별식을 한번 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까 요 관계식을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가 되면 당연히 이 값은 0보다 크니까 즉 이거는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무조건 가지는데 잘못 생각하면 지금 근이 항상 서로 다른 3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 그게 아니라 지금 중근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버려요.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 같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게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는 실근 2개를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는 지금 x-1에 fx 보시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제곱인데 이놈은 항상 중근은 절대로 못 가져요. 중근은 절대로 못 가져요. 서로 다른 걸 가지게 됩니다. 근데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접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된다. 즉 x 마이너스 뭐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정도로 잡혀줘야지 우리가 중근, 실근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얘가 1을 근으로 가져야 돼요. 1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2a 더하기 b 제곱의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a, b를 정할 수 있으면 된다. 어떤 관계를 요 관계를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하고 아니죠. 요거하고 요 관계를 만족시키는 a, b를 잡으면 1이 근으로 잡힌다라는 얘기가 되고 앞에 x-1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 뒤에 2차식 여기에서 1을 하나 더 가져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근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좀 쉽진 않아요. b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a가 마이너스 2 정도를 주면 0은 만들 수 있죠. 그죠? 1 빼기 2 곱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2에 더하기 3이니까요. 0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하고 0. 그죠? 여기 A, B 관계식도 만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x-1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이게 x-1 제곱 x 더 빼기 3 이런 정도 가니까 x-1의 제곱 중근 가지는 경우를 만들 수 있다. 중근 서로 다른 실근 2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니은이 조금 어려워요. 다른 것보다는 니은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게 아니라서 그게 조금 어렵다. 여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디귿 fx는 제로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러려면 일단은 판별식 a제곱 빼기 b제곱 요 값이 일단 0보다 크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판별식 여기 나온 요 판별식 그대로 갖고 요 판별식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일단 근데 그게 이제 1을 저기 뭐죠? 네, 근이 되면 예. 그죠. 네. 뒤에 있는 식이 얘가 또 1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랑 반대입니다. 1 더하기 2a 더하기 b 제곱의 값이 0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고 실근의 합이 7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합이 7이다라는 얘기는 세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따르면 1-2a 이런 식으로 잡혀야 돼요. 부호가 바뀌죠. 네, 그래서 a 값이 지금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죠. a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죠? 맞나요? 6 빼기 2니까 네,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b제곱의 값은 b제곱은 네, a제곱 빼기 b제곱의 값은 9-b제곱이고 이거는 반드시 0보다 커져야 실근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b 값이 3하고 마이너스 3 사이가 되는 거고 이때 b 정수로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b 값들 중에서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보시면 b제곱 빼기 5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b제곱의 값이 5가 아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정수들은 전부 다 5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5개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의 순서상의 개수가 a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2부터 해서 어디까지? 2까지 해서 총 몇 개다? 네, 5개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요 부분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요거하고 지금 요 부분을 왜 다시 따졌느냐. 그러니까 니은만 똑바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1이 다시 근으로 가져줘야지 중근이 가지면서 실근이 개수가 2개로 바뀔 수 있다. 요거를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21번. 자, 2차 함수가 있다.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된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실근의 개수인데 실근의 개수요. 네, 실근의 개수가 2가 된다. 그리고 또 정수 a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방정식을 지금 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프로 볼 수도 있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프로 보는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식으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f의 gx는 fx 되어 있으니까요. 네, f에다가 요거 왼쪽은 f에다 gx 넣은 거니까요. 요렇게 생각을 할게요. gx의 제곱 빼기 2배의 gx 빼기 3. 은 fx, x제곱, 빼기 2x, 빼기 3. 요걸 만족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gx가. 그래서 요걸 인수분해를 조금 해버리시면 3에는 3을 치우고, 네, gx의 제곱, 빼기 2gx,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마이너스 x하고 x 마이너스 2 두면 되니까요. 네, gx의 마이너스 x하고 gx의 x 마이너스 2는 제로다. 그래서 요식을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gx 값이 x가 되거나 아니면 gx 값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거나 그래서 요 요 두 개를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뭐가 나온다? 실근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방정식 자체가. 2차식이니까 이렇게 간단히 뭐 직접 대입해서 풀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 돼요. 3차나 4차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프로 할 거지. 지금은 그냥 단순히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자, gx 값은 gx 값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x가 되는 경우거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제로거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제로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개수가 두 개, 빵개, 한 개, 한 개, 빵개, 두 개 이렇게 가능하겠죠. 실근의 개수 2차 방식이니까 근의 개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가 제로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빼기 2가 제로. 자, 여기에서 판별식을 한번 보시면 1 빼기 4a가 되고 여기는 9 빼기 4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부터 봅시다. 첫 번째 경우 여기가 두 개, 여기가 빵개 이렇게 되는 경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정수의 개수 두 개가 된다 그랬으니까. 자, 요거는 a가 4분의 1보다 작고요.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17, 네. 17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a가 4분의 17보다 큰 게 나온다. 그죠? 경계가 4분의 17이네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 무수히 많죠? 정수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즉 a가 4분의 1이 되고 a가 4분의 17이 되는 경우도 정수 이때는 아예 없죠. 한 개 한 개인 경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a가 4분의 1보다 크고 이건 a가 4분의 17보다 작아지는 경우 즉 요 경우에는 정수가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거. 4분의 1부터 4분의 17이니까요. 그럼 A 값이 가능한 게 A가 1, 2, 3, 4 이렇게 4개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2차 함수라서 우리가 그냥 대입을 해서 실제로 간단히 이렇게 좀 풀어내는 경우도 가능해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능하고요. 3차나 4차 같은 경우 우리가 나중에 2학년, 뭐 3학년쯤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는 빵개 두 개, 두 개 빵개, 한 개 한 개, 뭐 이런 정도가 가능하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2번에 네,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 5개죠.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 뽑는 거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시면 네, 10개입니다. 네, 15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P가 Q이면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P가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거다. 작은 게 충분 조건이다. 작은 게 충분.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게 작은 게 충분.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직선을 한번 보면 작은 게 K하고 K 더하기 2가 되고요. 여기 K 더하기 2가 되고 큰 게 6과 1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자, 요거 두 개 위치 보시면 K가 6보다는 커야 되고 K 더하기 2는 12보다 작아야 돼요. 등호는 얘가 여기에 왔다 포함되죠? 그러면 더 커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호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여기는 K가 10보다 작다. 근데 K는 6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7, 8, 9 해서 얼마입니까? 24가 되겠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다음에 24번에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x 더하기 fx가 4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모든 원소니까요. 그냥 x가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x가 1이면 x가 1이라고 치면 1 더하기 f1, 1 더하기 f의 1이 얼마? 4 이상이니까 f의 1은 얼마? 3 이상. 그럼 2 들어갔다고 치면 f의 2는 2 이상, f3은 1 이상, f4는 0 이상. 그죠?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 있다? 1의 함수 값은 이게 가능한 경우는 3, 4 두 가지죠.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 2, 3, 4 세 개. 3이 갈 수 있는 거 1, 2, 3, 4, 4개. 4는 당연히 1, 2, 3, 4, 4개.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곱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 수가 96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자연수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정의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요 n하고 요 n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루트 n 이하의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a의 25라고 하는 값은 x가 원소인데 루트 25, 즉 5죠. 5 이하의 홀수다. 이런 얘기니까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면 1, 3, 5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1, 3, 5 말고 그 다음 자연수가 이제 홀수가 한 개 더 늘어나려면 이게 제곱수면서 홀수의 제곱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5, 다음에 홀수가 7이니까 A의 49는 그러면 x가 원소인데 루트 49, 즉 7 이하의 홀수 이렇게 되겠죠. 7 이하의 홀수. 그러니까 1, 3, 5, 7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49 이전까지는 전부 다 홀수는 1, 3, 5로만 존재하니까 따라서 n의 최대값은 48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트 48, 7 안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홀수는 물론 이제 6보다는 큰 값이지만 7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홀수는 5까지죠. 그래서 최대로 갈 수 있는 거 이 48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6번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숫자에 대한 거니까요. 우리는 요거를 n을 11하고 두고 나면 루트 n 더하기 3, n 더하기 4, n 더하기 7 전개해야 되겠죠? 더하기 36이니까요. 자, 요거는 공통부분 생기게 요렇게 두는 게 좋겠죠? 자, n제곱 더하기 7n 곱하기 n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12 더하기 36. 자, 이번에는 a라는 걸 n제곱 더하기 7n을 좀 치환을 하고 나면 루트 a 더하기 12 더하기 36 이렇게 되죠?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 완전 제곱이 들어와야 되겠죠? 루트가 날아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a 더하기 6의 제곱이 되고 이건 a 더하기 6. 네, 그래서 따라서 n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6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n이 10인 경우니까 네, 100 더하기 70 더하기 6 해서 176으로 바꾸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27번. 자, 원 문제네요. 원에 대한 얘기할 때 중심하고 반지름에 대한 거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원을 봤으니 중심하고 반지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5x의 반의 제곱 2분의 5니까 네, 2분의 5의 제곱을 하나 더하고 더하기 y제곱 여기 2분의 5의 제곱이다. 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분의 5의 제곱이다. 아, 그래서 중심이 2분의 5, 0이고 반지름이 2분의 5라는 정보를 일단은 좀 얻으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뭐 원위의 점 P가 뭐 원점에서 거리는 3이고 1사분면이 있는 거다. 4사분면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사분면이라고 줬고 접선의 기울기를 물었는데 네, 접선의 기울기를 물었는데 중심이 원점에 있으면 우리가 뭐 기울기 찾는 거 어렵진 않은데 중심을 원점으로 옮겨 놓고 볼까요? 그래도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 원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즉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걸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2분의 5만큼만 밀면 되니까. 그래도 결국 어쨌든 접점의 좌표, 즉 P의 좌표는 좀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P의 좌표를 알아야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도 조금 그림을 이번에도 가능하면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 정도 그림을 하나 끊고요.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리는데 반지름이 2분의 5인데 x좌표가 2분의 5니까 x축에 y축에 접하는 원이 나와야겠다. 그죠? 네, y축에 아이고 잘못 그렸다. 잘못 그렸네요. 지워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지우지? 지워야 되는데 네, 요거를 지웁시다. 지워야 돼요. 이거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우리는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됩니다. 어떻게 지우지 이거? 일단 이 원은 좀 떼놓고 쓸게요. 이거 지우지를 못하겠네. 네, 원은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요. 원점에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취소. 아니다. 이걸 옮겨 보도록 할게요. 이걸 옮깁시다. 네, 이걸 옮기면 되겠지. 이거를 이거를 옮겨야 되는데 뭐 이 정도로 그려놓고 힘드네요. 조금 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2분의 5코 여기 네, 그러면 OP 길이가 3이다 라고 하는 거는 P가 1사분면에 요 정도 P를 잡아서 OP 길이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3.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것도 하나 끌까요? 네, 요것도 하나 끕시다. 반지름 요것도 하나 꺼가지고 길이들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길이가 우리가 지금 3이라고 주어져 있었죠. 요 길이. 네, OP 길이가 3.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지름의 길이니까 2분의 5, 5가 되죠. 그러면 요 길이는 당연히 4로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어쨌든 P의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준 거. 여기 직각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직각이 되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길이는 요 길이 하나 하고
또 어떤 길이? 요 길이 하나, 두 개가 필요한 거다. 요게 얘기입니다. 요게 P의 좌표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뭐 B, 요거를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여기를 A.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뭐 닮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 뭐 그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A는 네, A부터 구해 볼게요. 3의 제곱은 A 곱하기 5 해가지고 A는 5분의 9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직각삼각형 안에 이렇게 있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그다음에 H, 여기 X, Y. 그래서 다 직각삼각형 닮음에서 나오는 게 A 제곱은 CX, B 제곱은 YC, H 제곱은 XY. 이게 닮음에서 나오는 거고 넓이에서 나오는 거는 AB는 CH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B는 어떻게 하느냐? 넓이에서 구해볼까요? 3 곱하기 4랑 B 곱하기 5랑 같다 해서 B는 5분의 12다. 즉 P점의 좌표가 5분의 9, 5분의 여기 12, 네, 12라는 거 알고 있다. 네, 여기서 뭐 아까 여기서 얘기한 요걸 지금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왼쪽으로 2분의 5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찾는 건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네, 요거 지금 요런 기울기가 될 거 아니에요? 요런 기울기 지금 요런 기울기가 될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가 또 수직이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뭐 요걸로 보셔도 되고 어떻게 할까요? 네, 왼쪽으로 2분의 5만큼만 가면 되니까요. 네, 5분의 9에서 옮깁시다. 5분의 9에서 2분의 5만큼만 가고 y좌표는 그대로 있겠죠. 그다음에 요 좌표의 좌표가 10분의 18에서 얼마 뺀 겁니까? 25니까 7, 네, 25 뺀 거네요. 네, 5분의 12가 되고 그러면 요거는 B'의 좌표는 10분의 마이너스 10분의 7, 5분의 12 정도가 되네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를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고 지금 구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기울기는 p분의 q라는 값은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5분의 12 그 다음에 x1 마이너스 10분의 7 그래서 이거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2가 되고 네, 24분의 7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p 플러스 q 값은 31이다.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2분의 5,0하고 지금 5분의 9, 5분의 12, 요거 두 개, 요거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하고 지금 이 기울기하고 우리가 찾는 기울기 어떤 뭐 m이라고 하는 게 곱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으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저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28번. 자, 28번 자연세면에 대해서 원을 x축 방향으로 m만큼 그 다음에 그게 C1 C1을 다시 y축으로 m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켰네요. 그러면 일단은 C라는 원의 중심은 2,3이었고 반지름은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C1이라는 원은 2 플러스 m, 3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m만큼 보낸 거니까 다음 C1을 y축으로 m만큼 보낸 거니까 C2라는 원은 2 플러스 m에 3 플러스 n 정도로 우리가 조금 바뀌어 있겠네요.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직선과 만난다 안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관계를 이용해서 많이 풀었죠. 네, 이게 직선이 있으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 d 값하고 요 r 값하고 비교했을 때 r 값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보다 크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접하는 거, 네, 즉 R하고 D하고 같은 경우는 접하는 거 이거 많이 썼었다 그죠? 지금 상황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반지름이 더 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가 C1이 L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2 플러스 m, 3 하고 그죠? 네, 4x 빼기 3y는 제로까지 요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따졌을 때 반지름이 더 크게 되는 상황. 요걸 만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가 조건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다라고 하는 요 직선 요거를 생각을 하고 좀 요점을 뭐 x1, y1이라고 쳤을 때 x1, y1이라고 쳤을 때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런 정도가 되겠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거리 d 값을 구해보면 분모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5가 됩니다. 루트. 그 다음에 8 더하기 4m의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이 반지름 3보다 작아야 된다. 요걸 만족시켜야 된다. 그죠? 그래, 그래서 절대값 4m-1이 15보다 작다. 그러면 4m-1의 값의 범위가 15하고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1을 더하면 4m의 값의 범위가 16 마이너스 14. 근데 m 값 4로 나누면 여기는 4고 0보다 큰 걸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자연수 mn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 값이 가능한 거는 우리가 가능한 건 m 값은 1, 2, 3, 3개일 거다. 근데 m 더하기 n은 최대값이니까요. 네,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m 값이 제일 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두 번째 나 조건을 보시면 이제 2 플러스 m과 3 플러스 n 하고 4x 더하기 4x 빼기 3y는 제로. 요거 하고 반지름 r 이퀄 3이죠. 요거 하고 거리가 또 반지름이 더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9t 값을 구해보면 분모는 똑같고요. 네, 4를 곱하면 8 더하기 4m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n의 절대값이 3보다 작아 이긴다. 그래서 절대값 4m-3n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15보다 작아야 된다. 네, 4m의 마이너스 3n 여기가 15 더하기 1, 16 마이너스 15 더하기 1 마이너스 14. 자, 이 상태에서 m 값이 제일 커야 되는 상황. m 더하기 n의 최대값이니까 네, m 값이 제일 큰 거 3인 것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4, 12, 마이너스 3n 다음에 여기가 16 그대로죠. 네, 12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3n, 4.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면 n 값이 3분의 26하고 또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n 값은 제일 큰 게 8, 7 이렇게 내려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n 플러스 n의 최대값은 우리가 11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m 값이 2인 경우도 살펴보시면 되는데 해보시면 이게 더 작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이 11이다라고 하는 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29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다항식에 대한 얘기할 때는 차수를 좀 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네, 다항식 fx를 gx로 나눈 못과 나머지는 모두 저거다라고 하는 말 가에서 우리가 바로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x를 내가 gx로 나누었더니 gx에서 2x 제곱이 빠진 거가 목 더하기 gx에서 빼기 2x 제곱 요게 나머지 아니냐.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다항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차수 몇 차식이냐라고 하는 부분. 뭐 나 조건은 그냥 f에 1 넣었더니 마이너스 4분의 9 나온다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몇 차식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얘가 gx가 몇 차냐? 그러면 얘가 몇 차냐? 예를 들어서 gx가 뭐 1차라고 치면 gx가 1차면 여기는 2차식이 나오는 거니까 만족하지 않죠. 이해됩니까? 왜냐면 나눈 식의 차수가 더 커야 되니까. 만약에 얘가 2차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될까요?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차수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3차가 되고 여기가 3차가 되는 상황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2x제곱이 있기 때문에 계속 3차로 남아있기 때문에 동차식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이후로는 안 되고 1차이지도 않고 그러면 반드시 gx가 2차이고 그러면 나누는 식 여기는 반드시 1차가 들어와야 된다. 이게 시작이에요. gx식은 2차식이고 나머지가 지금 1차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차 혹은 상수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차수가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게 gx 차수가 2차밖에 없다. 딴 얘기예요.
그러면 gx가 2차식이 되지 나머지가 2차가 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gx는 반드시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식이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 여기가 1차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여기 나누는 식은 2차인데 여기가 1차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2x 제곱으로 인해서 2차 항이 사라져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목도 1차. 그러면 fx는 몇 차식이다? 3차식이다 라고 하는 이 차수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3차식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fx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gx를 알아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뒷부분 gx 부분을 여기 있는 gx 부분을 우리가 ax 더하기 b라고 두고 나면 그러면 가식을 다시 한번 다르게 써볼 수가 있죠. fx는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 그 다음에 2x 제곱 빠진 거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나머지도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맨 처음에 시작한 거 fx의 최고차 항의 개수가 fx의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3차식의 최고차 항의 개수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요거하고 곱해져서 만들어지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어낼 수 있는 식이 2ax 세제곱에서 2a의 값이 반드시 1이어야 된다. 즉 a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내야지 나머지 b 값은 나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렇게 잡혀야 된다. a가 2분의 1로 잡혀야 된다. 자,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b 그 다음에 2분의 1x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b. 네, a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제 나 조건에 대해서 f에다가 1을 넣어 봅시다.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분의 9다. 좀 지저분하죠. 그게 공통인 거기 때문에 2분의 1 더하기 b로 묶으면 여기가 여기는 2분의 5가 되고 1이 생기니까 2분의 7이 될 것 같네요. 네, 2분의 1, 7 더하기 b 정도.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여기도 분수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4를 다 곱해가지고요.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해가지고 얘를 날려버릴게요. 그래서 2b에 더하기 1이고 여기는 2b에 더하기 7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산이 분수 계산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자, 전개하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더하기 16의 b 다음에 플러스 7 플러스 9 16은 제로 4로 나누니까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4는 제로다. b 값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은 거죠. 이제 다 했죠. b 값이 마이너스 2인 걸 알았기 때문에 f의 얼마를 찾아야 되느냐? 6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2 곱하기 36 더하기 2분의 1의 6 빼기 2. 그 다음에 2분의 1, 6 빼기 2.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6 빼기 2. 자, 7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죠. 74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자, 요 부분 처음에 한 부분 요 부분요. 여기 차수 정하는 부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차수 정하는 부분. 네, 차수 정하는 게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차수 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차수. 몇 차식이냐? 2차식이고 1차식이고 1차식이면 여기 3차식 만들어지고 1차로는 택도 없고요. 3차로 이후로는 차수가 안 맞아지게 해야 되죠. 동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3차 이후로는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gx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된다. 왜 이게 2x제곱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 빼기 2x제곱으로 인해서 여기가 나머지가 1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30번.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네. 일단 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고요. 5보다 작은 쪽에서 전개된 함수 gx가 있다. 그 다음에 x가 t에서 t 더하기 2까지 그리고 t 값에 의해서 구간의 길이가 2인 부분만 잡고 있을 때의 함수값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ht라고 했다.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뭐부터 할까요? 일단 gx부터 좀 찾아놓고 볼까요? 네, 일단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음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잖아요. 즉 우리가 볼 부분은 우리가 gx에서 가져올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 부분만을 가져올 거예요. x가 5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gx 값은 어쨌든 1보다 큰 쪽을 갖고 갈 거예요. x가 5보다 작을 때 gx의 값은 전부 다 1보다 큽니다. 왜 이걸 먼저 보느냐면 합성함수에 대해서 f에 gx가 들어가기 때문에 gx의 값은 전부 다 1보다 큰 값만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2차 함수 요거부터 좀 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2차 함수가 2차의 계수가 양수잖아요. 2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네, 우리가 요렇게 일단 x축 네, t라고 네, 여기 x축이라고 보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구간의 길이가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라고 치시라고 여기서 칠게요. 여기 생각을 해본다면 요 사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즉, 2차 함수가 감소하는 부분 있죠? 오른쪽으로 갈 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최소값이 이게 나올 거예요. t 플러스 2일 때의 함수값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증가하는 부분에서 t에서 t 플러스 2까지 간다고 쳤을 때는 제일 작은 게 t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다. 이게 달라지죠, 지금. 이해됩니까? 요 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x값이 그러니까 t하고 t 더하기 2인데 결국 x값이 취하는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최소값이 이게 t 플러스 2일 때 나올 거고요.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최소값이 t에서 최소값으로 나올 거다. 요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요걸 좀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HT를 보시면 이제 t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g에다가 t 더하기 2 들어간 게 f의 최소값으로 나온다. f에 대해서 제일 작은 것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고 1하고 3 사이라는 얘기는 t가 1하고 3 사이가 되면 예를 들어서 t가 1이다 라고 쳤으면은 우리가 1에서 x 값이 3 사이에 있을 때는 값이 6으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혹은 t가 2가 되면 3에서부터 x 값이 얼마? 아니, x가 3이 아니라 2에서부터 x가 4까지죠. 그때도 최소값이 항상 6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2하고 4에서도 지금 최소값이 이게 6이 나온다. 이 부분을 값이 지금 일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t 값하고 t 값하고 t 플러스 여기가 t 플러스 2라고 쳤을 때 최소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꼭지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 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봤을 때 제일 작은 게 요렇게 꼭지점에서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t가 1하고 3 사이에서는 즉 fx의 최소값을 즉 꼭지점을 갖고 있다. 요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게 조금 이해가 되시면 좀 문제가 좀 수월한데 요게 이해가 좀 되시면 문제가 좀 수월해요. 네, 그래서 t가 1일 때는 1하고 3이잖아요. 1하고 3인데 x 값이 1하고 3인데 그때 값이 지금 6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이, 그러니까 1에서부터 x 값이 그러면 1에서부터 우리가 3이 가면 5까지잖아요. 그러면 1에서부터 5까지 이게 x 값이 움직일 때 t가 1에서 3까지 x 값이 1에서 5까지라는 얘기니까 그때 값이 가장 이렇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 6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꼭지점에 y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하고 3 사이. 그러니까 t가 1하고 3 사이면 x값이 1하고 5 사이인데 그 사이에 최소값 얼마? 6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죠? 네. 설명을 잘못했다. 설명을 잘못했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1에서부터의 값이 일정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1에서부터 값이 일정해진다는 얘기는,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값이 지금, 감소하는 부분이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부분이었고, t가 1에서부터 처음으로 지금 뭐 꼭지점을 가져가고,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값이, 즉, 꼭지점의 x좌표가 t가 1일 때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얼마 나오느냐면 1에서 3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t부터 t 플러스 2로 오다가 t 플러스 2가 언제 꼭지점이 된 순간 처음으로 이제 지금 최소값을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 x 값이 지금 얼마냐 하면 gx 값이 얼마냐면 gx 값이 얼마냐면 얼마죠? 1 빼기 마이너스 4 잠깐만요. t가 1이면 네, 다시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t 플러스 2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t 플러스 2에서 그래서 t 값이 t가 1이면 t가 1이면 x 값이 3일 때 처음으로 꼭지점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x가 3일 때 최소값 6을 낳는다. 그러니까 f에 내가 g에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다? 6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x가 3일 때 제일 작은 값 6 나온다. 그러니까 t가 1일 때 최소값 t 플러스 2에서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게 6으로 일정해졌다라는 얘기. 그때가 t 플러스 2일 때가 fx의 꼭지점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6으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제일 작은 게 6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제일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계속 6으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6일 꼭지점에 y값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는 결국 x가 3일 때 t 플러스 2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그 관계식을 만족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G3을 구해보면 F의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요. G3을 구해보면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2 해서 2가 나온다. 그죠? 즉 F의 2는 6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요게 꼭지점이다. 요걸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꼭지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a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6이니까 a만 알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하나 안 쓴 게 있죠. h의 마이너스 1은 7이다. h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t가 마이너스 1일 따라는 얘기고 그럼 x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최소값은 아까 t 플러스 2, 1에서 나온다 그랬죠? 네, 그래서 f의 g의 x에 1 들어갈 때의 값이 얼마 나온다? 7이 나온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t 플러스 2에서 항상 t가 1보다 작은 쪽이잖아요. 그럼 t 플러스 2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나온다. 감소하는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f의 g의 1은 얼마가 됩니까? g의 1은 g의 1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네, g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 나오네요. 네. F에다가 2분의 3을 넣었더니 7이 나온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제 A를 구해보면 7은 2분의 A죠. A 찾아야 되죠. 네. A를 찾아야 되니까 A 곱하기 2분의 3 빼기 2분의 1, 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6. 네. 그래서 A가 4가 나온다. 그럼 다 찾은 거니까 A가 4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F에 5를 물었으니 F의 5는 4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6. 36 더하기 6, 42. 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일단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먼저 요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지금 감소하는 부분일 때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부분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최소값이 나오는 부분이 다르다. t 플러스 2에서 나올 때가 있고 t에서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요 값이 지금 6으로 일정하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쭉 갔을 때 처음 이제 딱 들어오는 순간 꼭지점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갖고 가는 순간 그게 제일 작겠죠. 항상 2차 함수가 2차 계수가 양수일 때 제일 작은 값은 항상 꼭지점에서 나오니까요. 그 오른쪽으로 더 가더라도 6으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6의 그러니까 F라는 2차 함수의 Y 값이, 즉, 꼭지점의 Y값은 6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 경계가 생기는 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지금 처음으로, 즉, T 플러스 2가, 그러니까 T가 1일 때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X 값이 3이 됐을 때가 처음으로 지금 뭐 최소값 꼭지점의 Y 값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해되시면 나머지는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t가 1이면 x는 3이고 그럼 g의 3은 얼마냐? 2가 되고 그럼 f의 2가 6이라는 얘기니까 꼭지점 구한 거니까 2차항 계수 a만 구할 수 있는 상황 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 나 조건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형은 이거보다는 조금 훨씬 더 좀 수월해요. 그래서 가형을 먼저 할까 나형을 먼저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거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가형 먼저 풀이를 했고요. 목요일에 다시 나형을 올려드리고 풀이는 금요일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